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저는 MC 박남주고요. 오늘 주제는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법률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오늘 같이 법률적인 얘기를 나눠보실 이충윤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충윤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해율에 파트너 변호사를 근무하고 있고요. 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주로 맡은 업무는 기업 법률 자문부터 시작해서 기업 관련된 부대 소송, 그리고 의뢰인들의 일반 민형사 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 관련해서 그 화재에 관련된 민사, 형사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러 나왔습니다. 방금 이충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이 주변에서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화재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최근 군포 물류센터에서 화재로 인해서 22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화재 원인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이 외국인 근로자가 쓰레기더미에 꽁초를 던져서 일어났죠. 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중실화 혐의가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아, 네. 그럼 중실화도 있으면 실화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뭐 과실, 중과실 이런 식으로 네. 구분되거든요. 예, 실화란 말씀처럼 실수로 일어난 불을 의미합니다. 네. 예, 그리고 중실화는 실수로 일어난 불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데요.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네. 그 실수가 중대한 과실, 아. 즉 조금만 극히 작은 주의만 기울였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화재라는 점에서 네. 예, 그 중실화, 실화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방화죄도 있죠? 네. 그러면 실화죄와 이 방화죄 뭐 어떤 처벌을 받나요? 네, 실화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고 그 과실로 인한 불이고 네. 방화죄는 간단히 구분하자면 고의로 인한 불이거든요. 우리 형법 제170조는 실화죄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수로 낸 불로 인해서 벌금을 낼지언정 감옥에 가지는 않는 거죠. 아하. 예. 그러나 고의로 불을 낸 경우, 네. 즉 작정하고 불을 저질러서 방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 이보다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하. 예.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뭐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지른 자는 예.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엄청나네요. 예. 즉 벌금형이 없다는 거죠. 네. 예. 이 경우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실화죄의 경우에는 예.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서 예. 벌금형만 정했던 실화죄에 비해서 보다 엄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결국 실화죄, 중실화죄, 방화죄 이렇게 부동호가 성립하겠죠. 네. 그러면 군포 물류센터 화재의 경우에는 네. 외국인 근로자가 고의로 화재를 낸 건 아니지만 네. 이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외국인 근로자의 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해주신 군포 물류센터 화재의 경우에는 네. 중실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안을 사실관계를 뜯어보면 네. 군포의 물류센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연소하기 쉬운 물류센터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이었고요. 아, 네. 예, 거기서 담배를 피운 다음에 꽁초를 버렸는데 네. 그 근처에 종이상자하고 나무가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쓰레기 더미에 있었는데 거기다 꽁초를 던진 거죠. 그리고 근처에 큰 공장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물류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예견 가능성, 자신이 이걸 조심했더라면 꽁초를 꺼서 제대로 쓰레기통에 뭐 다른 데 버리기만 했어도 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네. 회피할 수 있었던 가능성도 있었다는 네. 점을 봤을 때 네. 이제 과실이 일반적인 과실의 수준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라고 본 거죠, 수사기관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금고든 벌금형이든 높은 수준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막대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차라리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그 경우에는 이 과실로 인해서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네. 특히 이 경우는 지금 중과실로 보기 때문에 중과실치사로 해서 네. 더욱 가중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네. 실제로도 처벌 받을 거로 예. 보이고 예. 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전학교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렇죠. 서로 생각나는 건 다르긴 한데 정말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정말 네. 뭐 매번 하는
뭐 반복된 행동이라고 해도 정말 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인생이 그냥 아예 바뀌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화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불이 한번 붙으면은 되돌리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예. 물론 제가 그 외국인 근로자님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재산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만약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기 힘든 경우에는 이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법제도는 이렇게 실수로 화재를 낸 경우에 특별히 실화자가 막대한 배상 책임을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 아예 특별법을 따로 만들었어요. 예.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로써 이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네.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예. 어떤 그런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배상 액수를 경감해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므로 이 군포물류센터 화재의 경우에도 만약에 이 사안이 중실화가 아닌 단순 실화, 즉 실화로 과실로 인한 사안으로 인정된다면 예. 이 외국인 근로자는 법원에 자신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네. 그리고 연소 및 피해 확대 원인, 그리고 이제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실화자의 노력, 네. 그 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던가, 예. 그 다음에 배상 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포물류센터처럼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손해배상액의 경감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죠.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외국인 근로자는 돈을 만약에 못 갚는다라고 네. 한다면 뭐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의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있거나 할 때 우리나라 법률은 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 맞는 요건에 따라서 회생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또는 파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일종의 사회적인 면죄부를 한번 받는 거죠. 예. 네. 왜냐면은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모든 경제적인 능력이 생활이 막히면은 네. 사실 어떤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삶에 있어서는 가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재기의 기회를 한번 주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군포물류센터에서는 누가 담배꽁초를 던져서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경우였는데요. 네. 만약에 누가 했는지 모를 경우라면은 이 화재에 대한 배상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되는 겁니까? 네, 이 민사 배상 책임에 대해서 네. 결국 그 손해를 누군가가 갚아줘야 될 텐데 네.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지금 상정을 하면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이 군포물류센터의 소유자가 이 군포물류센터 건물로서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네. 그 민사적 배상 책임을 다른 사람이 물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너무 억울하지만 자신이 점유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누가 불을 질렀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손해배상 의무자인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대규모 단지나 이런 곳은 소유자가 따로 있고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점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경우에 임차인들의 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그 물건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잘 쓰다가 고스란히 돌려줘야 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임차물을 반환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돼서 반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예. 그에 대해서 이 이행불능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관리 영역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유주나 이런 사람들이 이 임차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근데 임차인도 만약에 자기 이유가 아니라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소송을 당했다고 한다면 예.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네. 아니면은 뭐 주인, 임대인의 영역이나 귀책 사유를 통해서 발생했다. 또는 임차인도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임차인의 영역에서 발생했다. 네. 그것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처럼 어떤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했다. 이런 점을 입증해 내야지 예. 그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만약 임차인 입장이라면은 뭐 제가 그냥 다 해결해주고 싶은데 네. 만약에 이렇게 군포물류센터처럼 220억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입증하려고 저도 진짜 사력을 다할 것 같네요. 이게 자꾸 불 얘기를 하니까 네. 한 가지 유명한 사건이 하나 떠오릅니다. 네.
저도 떠오르는 그거 같네요. 예. 똑같은 걸까요? 네, 숭례문 방화 사건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예. 이 화재를 낸 분이 이제 70대 노인이신데 네. 이분은 죄명, 어떤 죄명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됐죠? 네. 이 해당 노인은 문화재보호법 손상죄로 기소되셨고, 네. 예, 징역 10년을 선고받아서 확정되었습니다. 네. 아마 지금쯤 출소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국가의 자산, 뭐 네. 문화재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복원 등에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이거 뭐 이 숭례문 같은 경우에는 불을 낸 사람,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나요? 네, 원칙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실화 방화라던가 문화재보호법 손상 이런 부분은 네. 국가의 형사처벌에 관한 부분이라서 가해자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되겠죠. 예. 하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복원 비용은 기본적으로 비용 금전적인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되고 네. 법리적으로는 국가가 가해자인 해당 노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텐데 네. 현실적으로는 이 천문학적인 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예, 사실 그리고 남대문 가치를 얼마로 측정을 그 자체의 해야 될까요? 가치를 측정하기는 어려울 거고 네. 이제 보건 비용 같이 산출 가능한 비용들을 뭐 청구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예. 현실적으로 그 천문학적인 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할 수 없으니까 결국 국가가 떠안게 된다는 점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국가나 공공기관도 뭐 화재보험도 들고 그렇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화재보험이나 여러 가지 종류의 보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보험에 드셨다면 보험의 계약 내용 또는 어떤 커버리지 부분에 있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네.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는 또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건데요. 네. 이 한국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또 문화재에 불이 난 엄청난 사건이 또 있었는데요. 이 프랑스 노틀담 대성당 화재 예. 사건 아시죠? 예. 네. 예. 거기서는 보수 공사를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면 그렇죠. 예. 우리나라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예. 결국 제 생각에는 지배 영역과 과실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예. 먼저 이제 공사업체의 과실인 경우, 즉 이 과실이라 하면 결국 누가 관리를 하고 누구의 관리 영역 안에 있고 그래서 그 주의 의무를 다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지배 영역이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공사업체의 과실인 경우에는 뭐 너무 분명하게 공사업체가 이 책임을 져야겠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원인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당 관리자, 예를 들어서 여기 노틀담의 대성당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 정부일 수도 있고요. 예. 예, 어쨌든 그 관리한 주체가 있을 텐데 그 관리한 주체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질 겁니다. 네. 예,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적인 기본 이 노틀담의 대성당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리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예. 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성당 측이나 이 관리자 측에서 공사업체 또는 제3자의 책임임을 밝혀낼 수 있다면 예. 그 관리 영역에 있었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다면 네. 다시 공사업체나 제3자가 그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화재 문제에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꼭 져야 되는데 이제 서로 입증 문제 요게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쵸.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예상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가 네. 예,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오늘은 이렇게 화재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충일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쾌변에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법한 생활법률 계속 다룰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